이렇게 조그만 사람 앞에서 강연해 보기는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행사하는데 뭐 대통령을 이름을 대려면 다 대든가 하지 뭐 특히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인 냄새를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지금 카이스트에서 30년을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정부 산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을 했고 3년을 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원을 만들어서 제가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달 전에 뭐 놀고 있으니까 중앙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와라 그래서 지금 석좌 교수로 가 있습니다. 제가 30분을 배정을 받았는데 30분 내에 끝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아직은 발표를 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7일 날 어느 회사 가가지고 야 우리도 인공지능 계획을 발표할 거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죠. 그 며칠 있다가 발표하려고. 뭐 영화 속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상상합니다. 뭐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 본 것처럼. 근데 아유 큰일 났네. 네,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 동영상은 잘 못 보실 것 같아요. 더 재미난 거 많은데. 근데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아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 전공한 사람으로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맥킨지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더구나 많은 언론에서는 인공지능을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미래의 인공지능이 아니고 지금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게 풀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걸 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 거 한다고 막 덤비다가 예산 다 낭비하고 뭐 돈 다 낭비하는 거고 또 반대로 잘할 수 있는데 뭐 잘하는 걸 모르니까 시도를 안 하면은 기회를 손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공지능을 뭔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알파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거는 주워 들었습니다. 뭐 그게 능력 걷는 거야 뭐 잘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뭐 그 바람에 그나마 이게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떠들고 뭐 대통령도 인공지능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거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꼼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한 6, 7년 전이에요. 2011년이면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퀴즈쇼에 컴퓨터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맞짱을 떠서 다 이겼어요. 무슨 소리냐?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해해서 문제를 뭐를 요구하는지 알고 그거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스톱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내고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해서 사람을 다 이겼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이 바보들이 아니고요. 몇 줄 장원들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컴퓨터가 이런 언어를 써서 생각하고 그러는 거를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를 2011년입니다. 이거 7년, 8년 전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7년, 8년이면 산업사회에서 70년, 80년이에요. 이건 이미 고전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은 뭐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러시면 저는 모르겠는데 다음 분들은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예. 인공지능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율자동차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 40년, 50년 된 연구 토픽이에요. 제가 미국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40년 전에 그때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 기술이 성숙해서 아직도 그러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건 좀 불안하니까 그건 시범 사업으로 하고 물건 주문하면 배달 나가는 거는 이미 다 무인 자동차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될 거야. 택시 운전사들이 반대하니까 그거 되겠어요? 의료 진단도 대신 하죠.
그래서 뭐 그 눈병, 당뇨성 망막증이 있는 거를 뭐 순식간에 의사가 한 2시간 걸리는 진단하는 과정을 순식간에 컴퓨터가 했다고 그러고 그것이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뭐 주식 투자도 합니다. 주식 사라, 팔아라, 갖고 있어라 그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정확하죠. 돈 벌어주면 잘하고 돈 못 벌어주면 못하는 거지. 인공지능 시켰더니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그럼 사람 쓸 필요 뭐 있습니까? 600명 다 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업무도요. 변호사들이 비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36만 시간의 변호사 업무를 뭐 문서 검토하는 업무를 컴퓨터를 시켰더니 순식간에 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초 만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컴퓨터 더 동원하면 1초 만에 되는 거죠.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 같은 거 다 이제 검토하는 거를 컴퓨터가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에서도 AI가 많이 쓰는데 그 잡초하고 작물하고 구분만 해주면은 어디다 무슨 약을 뿌릴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쉽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잡초냐 작물이냐를 알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합니다. 보고 아니까. 그랬더니 유해한 제초제 사용량을 90%를 줄여도 뭐 농사가 잘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뭐 공부하신 분은 아시지만 투 클래스 프로블럼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 대학원 학생들 시키면은 한 2달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뭐 그림도 그립니다. 뭐 초상화 그렸는데 뭐 얼마나 뭐 5억 원에 팔렸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그림은 정선의 그림을 보고 배워서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그 사진을 갖다 주니까 그걸로 정선풍으로 바꿔준 거예요. 또 인공지능이 이야기도 막 만들어내요. 뭐 이야기란 게 다 가짜죠. 뭐 가짜 이야기라고 그럴 필요도 없지. 이야기가 원래 가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제를 던지면은 그걸 받아서 주절주절 거짓말을 인공지능이 합니다. 여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번역을 해왔어요. 근데 예,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안데스 산맥에 가니까 뿔이 하나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놈들이 영어를 한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런 얘기를 던져주니까 그 얘기를 인공지능이 딱 받아서 맞아요. 그거에 뭐 라파치 대학에 페레츠 박사가 가서 만져봤는데 뭐 어쩌고 그래. 제가 라파치 대학이 있는가 인터넷 뒤져봤어요. 없어요 그런 대학. 페레츠 맞죠? 이 동네 남미 쪽이니까 페레츠 박사 그러면 그럴 듯하잖아요. 지가 만들어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만져봤더니 사투리도 해 영어 사투리도 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걔네들이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없어진 종족들의 후예가 아닌가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사람은 평생 동안에 200권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인공지능은 한 달 동안에 4만 권을 요 버전은 4만 권을 학습을 시켰어요. 최근 버전은 8만 권을 학습시켰다 그러더라고요. 8만 권 읽으니까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네. 예. 이것도 동영상이 잘 안 들어가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물건 사러 갔는데 카운터가 없이 그냥 사람도 없고 그냥 물건 갖고 오면은 내 계좌에다가 차지하는 거. 이거는 이미 구글이 아마존이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마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우주선을 쏘잖아요. 그럼 부스터를 다시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생각만 하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터를 다시 받아내니까 재사용해가지고 아주 값싸게 해외 달나라에 화성 여행을 시키겠다고 스페이스X라는 벤처 회사가 생긴 겁니다. 그 회사가 올 봄에 우주선 쏜 거 부스터를 다 받아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받고 2개는 육지에서 받아내는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혹시 다 오늘 못 보셨으면 인터넷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요거는 보여드립니다. 우주선을 쏘고
거기에 이제 부스터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스터를 띄워내는 겁니다. 띄워냈는데 그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저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살짝 떨어지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를 다 받아낸 게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분이 그 국내 회사가 만들었어요. 여기 말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코미디언이 얘기한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다 가짜 비디오입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봤는데 여기 이 배우 얼굴에다가 제 얼굴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이 손빈이 얼굴에 제가 뒤집어 씌웠더니 저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좀 못생긴 얼굴을 좋은 얼굴에다 씌워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영화 만드는 거 순식간에 3시간 만에 갖고 놀다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선거 직전에 어느 잘 아는 국회의원이 이상한 소리 하는 동영상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거 분명히 가짜일 겁니다.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인공지능 또 로봇이 실용화돼서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미래 이미 와 있었다. 근데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우리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이런 혁명적 변화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아니죠. 조용히 앉아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과는 종종 혁신적인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면서 연구한 결과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뭐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지능적 행동이 뭔가? 그러려면 인지작용도 필요하고 판단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컴퓨터가 어떻게 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는 거, 듣는 거,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추론하는 거, 상황,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걸 다 연구를 했고요. 또 필요하다 하면 배우는 거 이것까지도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요새 뭘 하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운전 스스로 하고 날아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바둑 두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사람보다 더 잘 두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를 만져주는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입니다. 공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문제를 푼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기계입니다. 명령어를 주어진 대로 수행할 뿐이에요. 하드웨어는. 근데 거기서 허락한 대로 수행하는 거를 어떻게 하죠?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죠. 문제를 푸는 건 이렇게 문제 풀린다는 걸 사람이 약간 컴퓨터 넘겨주면은 컴퓨터는 정해진 대로 차례차례 명령어를 수행할 뿐인데 우리가 그거를 밖에서 보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컴퓨터가 똑똑해 인지작용도 하네 사고도 하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창작도 하네 이렇게 우리가 의관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할 뿐이에요. 허락한 대로만 할 뿐입니다. 그거예요. 인공지능은 아무리 우리가 그 뻥뻥뻥 되지만 그거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지능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문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머릿속에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다 옮겨놨어요. 어떻게 옮기느냐? 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부터 우리 초중고등학교 전 모든 학생들한테 야 코딩 좀 가르칩시다. 그래서 울고불고 매달려서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선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우리 했다고 말만 하겠지. 우리 정부가 매달 하듯이. 그죠? 근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꼭 그렇게 코딩을 안 해도 돼요.
책만 쓰면은 책을 보여주면 되니까 인공지능이 그 기계가 컴퓨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표현만 해주면 돼요. 어떤 식이든지 표현만 해주면은 사람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거 이후에 나온 게 데이터만 보여주면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공통점을 뽑아서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딥러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냐? 당연히 아니죠. 새로운 방법들이 많죠. 데이터 모을 필요도 없어. 그냥 컴퓨터가 해봐. 해보고 성공하면 그럼 되겠구나 하고 배우면 되고 실패하면 이러면 안 되겠네. 그걸 또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합치면은 멋있는 거 결과 나올 수 있죠.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 일 잘 못하잖아요. 꼴반 맞아가면서 배워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그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론적이지만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이 만드는 거야. 꼭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식의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지식 기반으로 사람이 저식으로 옮겨줘서 넘겨주는 걸로 해서 가장 성공적인 거는 퀴즈대에 나갔던 겁니다. 그 지식 다 사람이 넘겨준 거죠. 그거 이용해서 답을 냈죠. 이순신의 충무공의 생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이순신 생일 찾아가지고 그걸 추론을 한번 하죠. 충무공이라는 건 이순신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생일 날짜를 대주면 답이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죠. 요즘에는 그게 뭐 지능형 스피커 어쩌고 그러지만 다 그 사람이 준 지식 가지고 그걸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놓주지 않으면 인공지능 꽝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인공지능이 어서 하늘에서 튀어나와서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 데이터만 보여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오래된 학문 분야입니다. 1940년도에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걸로 이렇게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어떠한 문제가 풀린다는 건 1950년도에 다 알려졌어요. 저는 1980년부터 카이스트에서 30년을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능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2층 신경망만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2010년 정도 돼서 2층이 아니고 100층, 200층짜리 신경망도 이렇게 하면 훈련이 잘 되네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2층 딥러닝 그러면 그 계층이 한 100층, 200층 이 정도가 일상입니다. 물론 그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뭘 잘하냐? 뭘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뭘 잘하냐? 영상인식 굉장히 잘해요. 단적으로 사람보다 잘해요. 사람은 한 95% 맞추는데 7, 8%까지 맞추고 얼굴 인식 같은 거는 뭐 사람은 뭐 잘 헷갈리고 그러는데 뭐 거의 뭐 99.9999 이렇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전 국민을 3초 안에 인식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통 위반하고 넘어가면 금방 벌금이 스마트폰으로 날라온답니다.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고요. 또 스타일 트랜스퍼, 형태를 바꿔줘요. 뭐 사진 갖다가 이거 고호풍으로 바꿔줄래? 그럼 바꿔주는데 1초.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사진 보여주고 나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꿔주는데 1초. 여러분 그 고속터미널 그 역에 가면은 거기 뭐 10살 때 잊어먹은 애인데 지금 10년 후 지났는데 얘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됐을 텐데 얘 찾아주세요. 길 잊어먹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얼굴 이런 게 모습인데 돌렸을 때 모습이 어떨까? 살짝 만들어줘가지고 합치니까 사진 갖고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 두 사람 다 목소리 다 그냥 화토장 치는 모습도 다 지금 뭐 흉내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또 언어 문장 이해도 굉장히 잘해요. 뭐 아까 거짓말 스토리 만들어내는 거 아까 보셨고 웬만한 거 번역하는 건 뭐 이미 뭐 네이버 다음이 뭐 열심히 잘 해서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장을 이해한 다음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번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두꺼운 영어 보고서 읽을 필요가 없죠. 다 써마리한 거 갖다가 번역해서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대학 시험에서 보는 독해력 테스트? 그거 컴퓨터가 더 잘해요. 그리고 빈칸 키워놓고 앞뒤 문장 보고 가운데 뭐 넣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냐? 굉장히 긴 영어 문장에서 만약에 내가 나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는가 하는 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엄청난 커다란 공간상에서 굉장히 확률이 적은 거지만 딥러닝으로 그걸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맞겠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하고 그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하고 연결하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야구 방망이 들고 있으니까 그 영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방망이 들고 있고 심판이 쭈그리고 있다. 제가 했던 연구소에서 흉내내서 똑같이 했어요. 이거 사진 보여주니까 한 여자가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면서 미소를 짓는다. 이 사진 보여주니까 아저씨가 야구를 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아저씨가 아니구만 문재인 대통령 아니야. 그러고 연구원을 꿀밤을 줬더니 금방 이제 얼굴 인식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냐? 요새 뭐냐? 영화 인식을 영화 인식. 영화 다 1시간 반짜리 보고 다 이해해가지고 그 예고편 만드는 거예요. 여기 몰간이라는 영화를 그 예고편을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해보고 잘하면은 인식하고 그 배우고 못하면 안 배우는 거. 이거는 요 화면 하나로 아주 확실히 나타날 수 있죠. 이게 프라이팬 뒤집는 건데 그냥 너무 시컨 던지면 날아가고 작게 던지면 안 날아가니까 그걸 살짝 해서 하는 거 50번 정도 하니까 다 배우는 거예요. 요새는 기계를 사면은 기계를 생산해내면은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먼저 배워서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다. 헬리콥터 운전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잘하는데 그거 잘하는 거는 핵심 요소는 3가지죠.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잘 묶여서 잘 돌아가야지 되는 거라고 잘 알 수 있고.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게 AI가 그럼 끝난 기술이냐?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잘 못한다는 거 내가 강조드릴게요. 너무 과대한 기대하지 마시라고. 우선 딥러닝은 굉장히 단순한 연관관계만 이용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 인과관계 같은 거 잘 이용하잖아요.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졌는지 낙엽이 와서 가을이 온 건지 아니면 가을이 온 거고 낙엽이 온 거고 각각 일어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벌어진 건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 잘 못하고 그다음에 그 가정상 만약에 김정은이가 ICBM을 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식의 가정상을 얘기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인공지능한테. 단순한 것만 연관관계만 하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도 아주 그 편견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얼굴 인식하는 거 보여주니까 흑인 여자는 하나도 못 봐. 발견도 못 해. 왜냐하면 대부분 백인 남자만 갖고 했거든. 우리나라에서도 그 왓슨인가 가서 암 진단한다고 뒤로 왔는데 먼저 들여온 회사는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냐? 이게 백인 남자한테는 잘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동양 여자한테는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가 돼 있다. 그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 못하겠고. 그 다음에 딥러닝은 근본적으로 확률적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 보셨잖아요. 알파고가 왜 갑자기 한 번을 집니까? 맨날 이겨야지. 확률적 판단하거든요. 알파고 입장에서 봐서는. 1루 가면은 7번 이기고 3번 지고 1루 가면은 6번 이기고 4번 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1루 가야죠. 1루 가면 3번 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의사결정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모든 인류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 대한민국 전 국민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를 인공지능에 맡겨요? 이놈이 100만 번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다 죽는데?
절대 어려운 거에다가 이런 심각한 거에는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림이나 바꿔주고 뭐 이거 저 그림 그렸네 하고 좋아하고 박수 치고 그러는 건 좋아하지만 심각한 결정을 이걸로 하면은 어느 날 큰일 나요. 블랙박스 싶네. 왜 그런지도 몰라. 근데 대부분 잘 맞는데. 아이 미치는 거죠 이게. 안 들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필요해요. 간단한 고양이 한 마리 뭔지 아는데 무슨 몇백만 장의 사진이 필요하고 며칠 동안 컴퓨터가 돌아가야지만 간신히 고양인지 알아내는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스스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공지능이 내일 있는 인공지능하고 똑같으면 내일 있는 인공지능이 지금 있는 인공지능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아. 애 낳았는데 이놈이 나쁜 거 배워가지고 나쁜 사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는데 이놈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상당 총재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해서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넣어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다 아시지만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딴짓 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성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이 잘한다라고 해서 세상을 바깥 뒤집어 놓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인공지능은 아주 정해진 작업만 하도록 하는 거, 그것만 지금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쓴 거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사람들 소설에서나 나오는 거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런 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점지어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이런 거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지 현실 얘기는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돼서 거의 끝나겠습니다. 사람보다 잘하는 인공지능은 언제 나오냐? 물론 좁은 인공지능입니다. 일반 지능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토픽이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책을 다 썼어요. 여기 커즈웨이라는 친구도 한국에 자주 왔던 친구인데 아주 돈 많이 벌었죠. 이런 거짓말로 책 써서 20년 있으면 된대요. 20년 지금 무슨 근거로 20년이라고 그래? 근데 거짓말만 멋있게 쓰면 책이 팔리니까 많이들 책들 써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근데 학회에 가서 이제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일은 언제쯤이면 될 것 같냐? 그래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좀 고상한 일들을 한 20년대 중반쯤 되면 기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판단들이 나온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만드는 인공지능 언제 가능하냐? 한 100년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기계가 무슨 감정을 갖습니까? 그건 만약 감정을 가졌다 그러면은 감정은 그 생명체가 갖는 속성이에요. 그죠? 생명체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생존해야죠. 그다음에 자손 번식해야죠. 이런 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면은 좋은 기분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나쁜 기분이에요. 근데 기계는 생존도 할 필요 없고 자손 번식도 안 하는데 무슨 감정이 있어요? 물론 기계가 사람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를 알아내는 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분 나쁜 척하게만 쓸 수 있어요. 기계가 나 기분 나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느낀다는 건 기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렇죠. 윤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A라는 자동차는 가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길거리 지나가는 5명 관계없는 사람 다 죽이고 자동차에 탄 5명을 살리는 자동차고, B라는 자동차는 이거 관계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빨리 갈 때다 사고 난 거니까 네가 죽어야지 하고 꽝 부닥쳐서 타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자동차예요. 어느 게 더 윤리적입니까? 당연히 B가 더 윤리적이죠. 근데 여러분 B라는 자동차 사시겠어요? A를 사시겠어요? B를 사시겠어요? 상품으로서는 윤리적 입으면 안 팔려. 그럼 누가 만들어?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것을 기계가 똑똑해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사람이 욕심이 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능력을 인공지능을 위해서 넣으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두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요. 벌써 상당히 기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른쪽 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컴퓨터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연결되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지. 전지전능한 거지, 그죠? 그런 거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들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생물학적 뭐 유전자 분석,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기술하고 연결시켜서 뭐 죽지도 않는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죽지도 않고 전지전능한 그런 인간이 이제 여러분의 자손이 될 겁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돈 없거나 뭐 정치적 세력이 없는 사람은 지 자식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고 뭐 이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토론해 보세요. 어떻든 간에 인공지능은 너무 빨리 변화해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해요. 웬만한 뭐 재판에서 뭐 판사가 내리는 거 그걸 인공지능이 다 하는 그런 나라도 벌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피아라는 로봇은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무슨 뭐 정치 체제, 뭐 경제, 교육, 문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러고 또 뭐 인공지능이 하라 그러면 뭐 다 맞는데 대부분 사람이 왜 생각을 합니까? 이성의 종말이에요. 이제 종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맞아.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100만 번에 한 번 정도는 이상한 짓을 하죠. 그거 어떻게 지금 살아갈 건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혁신의 도구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은 뭐 부동의 1위고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은 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좀 잘하는 나라 쪽에 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은 사람 전쟁이에요.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1% 인력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뭐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 위에 큰 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인데 그것이 한 1%밖에 안 되고 뭐 우리가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 거의 공짜예요.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한민국 거의 공짜예요.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프트웨어 썼어요? 다 베껴 쓰고 그랬지?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 된다고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갑자기 우리가 1등 될까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는 미국이 혼자 다 하니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막 나눴었어요. 공개 소프트웨어 그래서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훈련된 결과 그것도 갖다가 트랜스퍼 러닝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 갖다가 껍데기만 싹 바꿔가지고 새 문제에도 적용하고 막 그래서 막 풀었는데 이게 중국이 나타나서 그 무기도 사용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뒤진 나라가 얻어 쓰지도 못하면은 정말 한참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왜 AI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 잘하는 거 잘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꼭 풀어야 될 문제를 인공지능에서 풀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죠. 무조건 뭐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을 키울래? 인공지능을 저는 엔지니어, 그러니까 AI X라고 그래가지고 AI를 X 분야의 문제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를 많이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의 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네요. AI는 그 혁신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혁신을 보상받는 사회가 아니면 AI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같이 공무원이나 하고 앉아서 그 노조나 하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사는데 누가 AI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I가 오면은 이것에 대해서 세상 바뀌는 거를 우리가 혁명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알고 앉아가지고 뭐 AI 할 필요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AI 시대가 도래가 우리한테 기회일까? 글쎄, 우리 산업혁명 때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 나라 뺏기고 남북으로 갈려다 전쟁하고 그러고 이제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나마 그 3만 불 시대에 간신히 턱걸이해서 이 정도 사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그리고 뭐 세계 10위의 뭐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 자랑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또 바뀌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냥 세계 10등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룰이 바뀌어버렸어. 새로운 룰로. 그게 뭐냐? AI를 이용해서 AI를 잘 활용해서 새 거를 만드는 나라하고 그거 뭔지도 모르는 나라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몰리는 나라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새로 생기는 부의 양이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요. 10년 전에 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다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새로 되는 세상에서는 엄청난 양의 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를 우리가 얼마큼 먹을래?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전 세계 인류의 1% 아닙니까? 1%지만 우리가 한 5%는 우리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거대한 목표를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좀 열심히 좀 참고 살자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하여간 우리가 허기 나름이죠. 이렇게 변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딴 나라들 빨리빨리 가는데 우리는 어떡할래? 고민해야 되는데, 하여간 좀 위기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없을 수가 없어요. 옛날 하던 식으로 그대로 다 하면서 그냥 인공지능도 잘했으면 좋겠다. 결코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인공지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가보자. 우리 또 빨리빨리는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가면은 또 혹시 또 우리가 앞에 좀 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